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크리에이터들의 경험에 녹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면접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면접 중에 주의할 것, 그리고 면접 후에 명심할 것, 이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함께 면접 준비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면접 전에 준비해야 할 것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면접의 비중은 학교마다 또 전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것이 그날 질문이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에 내가 다니면서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뭘 이뤄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만이 솔직함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생각해 두고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다. 메모해 놔야지 하고 평소에 계속해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모의 면접을 조금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부모님이랑 많이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 모의 면접도 되게 떨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더 하다 보면 실제로 면접 갔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덜 떨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참석도 해주고 뭔가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실제로 면접 가서도 이 정도만 하면은 붙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했어? 솔직히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에요. 이런 자신감.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일단 저는 면접 문제 자체가 전공과 관련 없는 질문이 나왔고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바라거나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저 면접 지문에서 맹자가 나왔는데 저는 맹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랑이다. 아는 게 있으면 말할 거리가 많아서 좋겠지만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냥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뭐 전형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제가 말한 부분은 어느 전형이나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되 좀 더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의 관심사도 논리력과 함께 피력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중에 주의해야 될 거 요게 또 고민이 많으시죠? 요게. 그쵸.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인사를 앉기 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앉아서 해야 되나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앉아야 되나요? 노크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되게 사소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런 게 걱정이 됐었고. 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수님들도 일부러 답변에만 집중하려고 더 신경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많으면 몇백 명의 학생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얼굴이랑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데 그 학생이 뭐 옷을 어떻게 입었나, 인사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옷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식적으로 장소에 맞게만 입으시면 돼요. 콧뚜레를 하고 온다든가 막 명치까지 파인 브이넥 막 가슴털 드러나는 그런 옷만 아니고 뭐 리마리오도 아니고 나 미안해. 리마리오 나 요즘 친구들 몰라. 우 베이베 이거 몰라? 몰라 이거?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솔직함과 당당함을 갖추면은 자기만의 특별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함이랑 당당함은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진짜 내가 경험한 거에서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 긴장을 하시면은 뭔가 무리수를 던지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면접관님들도 다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관 분들은 진짜 전문가예요. 저희 같은 사람을 몇천 명 만나고 몇만 명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무리수를 던지고 뭐 거짓말을 해버리고 하면 다 들통나는 뻔한 거짓말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체크돼서 감점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쏘이 말했던 대로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느낀 점을 토대로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재시문 면접을 볼 때 실제로 이게 뭐지? 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모르는 걸 인정을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내가 생각한 거를 더 덧붙여서 과랑 좀 연관시켜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세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문제는 약간 심화적인 내용에 대한 그 제시문이 있고 그거는 한국말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고 마지막 문제가 인성 면접이면서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저는 당연히 영어보다 한국말이 편해가지고 저는 영어 마지막 문제를 대답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 배분을 거의 두 문제인데도 1번, 2번 문제 2대 8 정도.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이 굉장히 짧았는 2대 8. 그래서 저는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빨리 한국말 문제를 분석을 해버리고 영어를 아예 제시문 옆에다가 적었어요. 제 답변을. 이렇게 한 줄글로 5줄 정도를 적어놓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뭔가 덧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조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간 배분에 신경 써서 자신이 없거나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럴 때 저는 시간 배분을 잘 하기 위해서 답변을 다 적으면 시간이 안 나와요. 맞아, 그게. 맞아.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내 주장 딱 쓰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나의 경험 혹은 지식, 예시 그걸 키워드를 하나 주고 3, 4단어로 한 문제를 이렇게 끝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을. 또 하나 중요한 게 면접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 실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두갈식으로 얘기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갈식으로 나의 의견을 설명하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얘기를 말하되 두갈식으로 말한 내용과 상관없는 것들은 조금씩 잘라내고 정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핵심을 좀 전달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가식을 딱 던졌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해결해주세요. 이럴 경우에 머리가 하얘지죠. 그럼 본인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당하게 난 모른다고 해라. 사실 제 의견은 이렇지만 그 근거가 되는 경험은 아직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당당하게 나의 모름을 어필하거나 두 번째는 개소리를 하더라도 당당한 개소리를 해라. 이거는 진짜 맞는 말. 제 경험담이에요. 이러지 말고 다 보일 거예요 아마 그 교수님들 눈에는.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그 당당한 애티튜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 이 2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당당함이죠. 내가 모를 수도 있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어필하시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교수님의 고막을 팍 이렇게 찌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꼬리 질문은 답변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하는 것일지 아니면 답변이 좋아서 더 듣고 싶은 학생들한테 하는 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꼬리 질문은 개인적으로 안 받았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 받았지? 내가 완벽하게 대답을 한 건가 아니면 나한테 궁금한 게 없는 건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면접관님들의 말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틀렸습니다. 면접할 때는 모두에게 똑같은 정말 공평한 시간이 배분이 돼요. 그 시간 안에서 어떠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답에 어떤 길이로 내가 답변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꼬리 질문이 날아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했건 못했던 간에 그것은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재시문 면접을 볼 때 2분이 남았어요. 되게 말을 빨리 했었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 대답을 요약하라고 해주시면서 약간 시간을 벌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에 관련된 대답을 최대한 재시문하고 연관 지어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약간 면접관님들이 좋아하시는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붙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었어요. 그게 어디 면접? 고대. 아 진짜 좋은 그게 있었구나.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원칙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 동등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시간 문제로 답변 도중에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답변이 틀렸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래서 끊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엄청 당황하거나 우는 학생들도 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시간이 다 된 거니까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세요. 다음 문제까지 영향이 가니까 그냥 딱 끊고. 저도 사실 답변 끊기고도 합격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울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관분들도 당일에는 굉장히 떨리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너무 경직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모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건 당연해요. 저도 되게 떨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면접이란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만을 꾸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전쟁을 끝낸 드록바 아십니까? 그 드록바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로, 왜 웃어? 그런 말들로 면접관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좋게 풀렸다가 또 이제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았다가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면접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면접이 본인이 평가받는 자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가 이 학교와 어느 정도의 케미가 맞을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과 내가 이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인재를 이 학교가 알아보겠는가? 약간 이런 식?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더 떨리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면접 시간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할 얘기는 다 하고 나오자. 그렇게 매 순간순간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면접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잘 보고 오세요. 안녕! 하나, 둘, 셋.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저도 면접 합격시켜주세요. SK, 삼성, LG, 한화, 현대, 네이버, 이분 미쳐간다. 인사팀 여러분들 잘 자신 있습니다.